총선 전국에 더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국가의 갈피를 잡아주시는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와, 지금 민주당 공천 파동이요. 이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더 파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5천만 국민이 우리만 알고 있는 우리 내부의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봉규 TV에서 이걸 주제로 삼아가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게 해외 토픽감이 돼 있다고. 네. 이게 대한민국이 3050 클럽에 가입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G7 국가란 말이야. 예. 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자유민주 체제의 공유.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이태리, 캐나다, 독일, 영국, 그리고 코리아. 예. 캐나다는 인구 3,500만이니까 그래서 빠져버리죠. 예. 그런데 이 7나라 중에 정치, 그중에 국회, 그다음에 정당, 공천과 관계돼 가지고 이게 판이 무슨 판이냐 이 말이야. 이런 판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격을 떨어뜨리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대외 협력 관계 속에서 무역도 하고 위탁 생산도 하고 위탁 생산도 받고 투자도 받고 이래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예. 우리가 폐쇄된 공간에서 쌀 농사 짓고 뭐 석유 나오고 뭐 그런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 국격이라는 게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정치라는 것 때문에 해외 토픽감으로 맨날 말이지 완벽한 범죄자가 당수가 되어가 국회를 장악하고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이거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뉴스를 하루 빨리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뉴스를. 이게 이 차단을 그러면 온 국민이 달려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내일이라도 차단해야 되고 오늘 밤에 차단해야 되는데 그 뭐 국민이 한꺼번에 모일 수도 없고 결국은 4월 10일을 벼러야 되는데 4월 10일. 그냥 이재명은 마이웨이로 그냥 계속 우기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그 4월 10일 이전이라도 민주당에 160여 명의 의원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친명계 비명계 있다 하더라도 네.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안 해도 좋다는 생각을 그중에 과반수만 하게 되면 내일이라도 쫓아낼 수 있지.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죠. 네.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한다 이거야. 예를 들면 나는 윤영찬 의원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 처음에 탈당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라 가만히 있어도 공천은 될 것 같다 그러고 또 주저앉았다가 네. 어라 이거 또 다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탈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윤영찬 의원을 대표적으로 내가 끄집어내는 거는 좀 그러는데 그러나 지금 국회의원들 뭐 여당도 나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 기본 마인드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윤리라는 걸 깨닫고 있는 사람이 없다. 네. 우선 당 대표부터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하는 직업 윤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서양 근대 역사 철학자가 말한 건 뭐 굳이 인용할 필요는 없지만은 직업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 직업에 따른 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게 없다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그것이 절반이 아니라 3, 40명만 된다 하더라도 내일 나는 이재명 대표를 쫓아낼 수 있다고 본다고. 그 다음에 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게 한자로 이 염치,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걸 완전히 냉장고에 넣어버린 사람 같은 거. 부끄러움이란 게 전혀 부끄러움이란 게 네. 부끄러움. 지도자가 가져야 할 그 기본 덕목 중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맹자가 한 말이 사람은 모름지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부끄러워해야 할 때에 부끄러워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부끄러운 일은 없어질 것이다. 그는 맨날 부끄러운 일을 계속하고 있다. 네. 맨날 태연하게. 그러니까 공천 기준을 정하는데도 그가 정과 사범의 7가지 혐의에 죄명의 10가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거 이거는 무슨 이유를 따라 다 면제를 해버리니까 이게
뇌물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한 건으로 기소된 이 노웅래 마포갑 출시를 공천 배제를 해버리니까 예. 어제부터 그 단식 농성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표원실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마포갑구 유권자 입장에서 노웅래 의원이 기소가 돼 가지고 거의 유죄 증거가 확실한 사유로 기소가 돼가 다시 공천받아 나온다. 그건 체면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일 나온다면 그 후보를 어떻게 찍습니까? 그런데 노웅래 의원은 그 당내에서는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너 이재명, 나는 지금 한 건으로 기소돼 있는, 너는 7가지 죄명에 10건으로 기소돼 있는. 근데 나를 못 나오게 해?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딜레마다. 그러니까 둘 다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지요. 네. 그중에 이재명이라는 자가 대표가 되면 안 되지요. 국회의원이 안 될 사람이 되고 대표가 안 될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미달된 혐의나 죄명을 가진 자가 거기에 저항하는 걸 지금 지켜보고 그도 나는 끝까지 이 후보 하겠다고 독을 하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가치가 전도되어 있는 걸 상징화하는 사건이 노웅래와 이재명 지금 이 관계다.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또 박영진도 있습니다. 박영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의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정권 때도 열심히 국회의원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공격수의 1급 전위 부대원으로 나선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이 하위 10%, 그리고 100명 중에 이 석차가 10, 그러니까 꼴찌 90등 이하라는 소리지. 예. 꼴찌 100등에서 90등 사이다 이지. 나머지는 전부 그 위고. 근데 그 평가 점수가 뭔가 뭐 상임위 출석 일수, 국회 본회의 출석 일수, 법안 제안 일수, 이거 다 보통보다 다 높아요. 예. 그런데 몇 건 항목이 정성평가. 평가. 그 정성의 한자로 뭐라고 쓰는, 어떻게 쓰는 거야? 정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한다. 그런 뜻이야? 뭐 하여튼 그런 거겠죠. 그 소리죠? 네. 한자로 어찌 쓰는지? 이게 품행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는 그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가결했다는 거. 그거죠. 그거. 그거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빵점으로 매기다 보니까 하위 10% 안에 들어갔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그 다음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요 얼마 전에도 이재명 씨 공개에 칭찬한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나 뜨겁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위 20%라는데 통계로 보면 그 해당되는 게 없어. 예. 거기도 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의 가결편에 섰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해괴한 이유로 자기 편 사람들을 그냥 끼워 넣겠다. 그러니까 의석이 과반수가 되건 안 되건 관계없이 내 홍위부대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돼. 예. 그러면 당 중심 뭐 정세균, 뭐 김부겸, 뭐 이낙연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이게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 네. 이런데 내가 보기에 국회를 이재명이 사유화하는 거예요. 예. 당 사당화하는 좋아. 당 독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근데 국회를 개인 소유로 만들어. 그게 지난 1년 반 동안 있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니까 분노가 치미는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국무총리 지나고 네. 무슨 국회의장 지냈다. 정세균이다. 김부겸이다. 뭐 이낙연은 지금 뭐 제3당 한다고 뭐 저러는데 이낙연 씨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게? 네. 예? 뭘 할런지 안 할런지 애매하게 뭐 하고 이준석이 하고 붙었다가 떨어지고. 근데 이준석이가 나쁘지? 이준석은 기본적으로 나쁜 녀석이야. 네. 그럼 그 나쁜 녀석이 붙었으면 이름을 압도를 해버리든지 안 하고 거수도 삐쳐서 뛰쳐나온 것처럼 하고 이러니 네. 그래 국무총리 했다고 하는 그 세 사람이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양산에 가가지고 하늘과 땅을 울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의원 전부 거기 다 모이라 그래가 이재명 쫓아내자. 이거 왜 못하느냐 이 말이야. 왜 못할까요, 이낙연?
제가 유권자로서 이봉규 동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아니 그 왜 못할까요? 이낙연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못하는 것 같아요? 비겁해서 못합니까? 아니면 성격이 워낙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용단할 줄 몰라서 못합니까? 뭐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냈다, 국무총리를 지냈다, 국회의원을 여러 번 지냈다가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보니까 네. 그 대통령 할 때, 국무총리 할 때, 장관 할 때, 당대표 할 때, 국회의원 여러 번 할 때에 자기의 본분이 뭐며 자기의 책임의식이 뭔지에 대한 하늘과 땅을 울리는 의무감이 없었던 사람이야. 그냥 적당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지금도 현재 위치에서 더 큰 어떤 피해를 입지 않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바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야. 네. 저기 정세균이 밑에 총리했고 김부겸이 총리하고 그다음에 그 이낙연도 총리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지내고 유력한 사람들 불러갖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이재명이 물러갈 때까지 이게 양산서 서울로 국도를 통해가 이게 걸어서 행진하겠다. 이런 거 못하나? 걸어서 행진하겠다. 걸어서. 그러니까 너 물러갈 때까지 우리는 걸어서 서울로 올라오겠다. 그 이제 간디가 한 거 아닙니까? 거기 깐디 갖다 붙이기에는 너무 죄송합니다. 관계 그 깐디를 죄송합니다. 그 간디 명예훼손하는 거죠. 오락가락하는 사람들도 갖다 붙이니까 추미애 장관도 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깐디의 무저항 성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전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네. 지금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걸 못하느냐 이거야. 그다음에 단독 면담했을 때도 너 물러나라 소리 왜 그걸 못하느냐 이거. 왜 못할까요? 문재인은. 그 내가 갖는 의문이야. 그게. 그래도 변호사님은 평생을 정치의 현장에 있었고 지켜보셨으니까 문재인 입장에서 왜 못할지를 간파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입장에서 왜 저걸 이재명의 저런 난동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간이 작아서 그래. 간이 작아서. 간이 작아서 그래. 간이 작다 보면 예. 이게 100가지 1000가지를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냥 내 측근 뭐 윤모 누구는 이걸 살려줄 거 아니냐. 그러나 임종석이도 내칠락 하다가 살려줄 거 아니냐. 그렇게 살려준다면 뭐 내가 더 심하게 얘기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살리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대통령을 지내고 당대표를 지냈던 그 당이 꼴이 지금 이렇다면 얘들을 희생시키더라도 그 얘들을 불러가지고 주위에 세우고 정세균이 김부겸이 세워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안 해도 좋다. 그렇게 나가야 그렇게 나가야. 글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이 꼴이 그러니까, 됐다 이거야. 지금 총선 앞두고 그게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총선이 내일이라도 오늘 할 수 있는 나라의 그런 그 국가 지도자급이 있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선거 끝내고 나면 제가 힘이 닿을지 모르겠는데 민간에 이게 뭐 총리 지냈다 뭐 이런 사람들 점수를 매겨 가지고 이 사람들 호칭할 때 전 총리다 전 국회의장이다 전 국회의원 이거 호칭 부르지 말자 하는 운동을 내가 해야 되겠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되는 어떤 그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슨 전직 총리다 뭐다 이렇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아니 꼽기 짝이 없는 일이야. 아니 우파에는 이제 박찬정 변호사님 같은 어른이 계셔서 박찬정 변호사님은 가끔 가다가 저 뭐 네티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욕 먹을 거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좌파에서 어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대철이라든가 권노갑이라든가 하나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과 이재명의 이런 난동과 이상한 짓을 보면은 박찬정 변호사님 같이 원로로서 한마디 해주고 따끔하게 혼내는 사람이 왜 없을까요? 좌파는.
그 사람들 내가 이봉규 TV 통해서 또는 내 TV를 통해서 지금 2차례 이상 공개 거명해서 얘기한 예, 게 했죠. 작년 1회에 예. 한 3차례쯤 돼요. 예. 근데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이가요?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근데 내 느낌에는 예. 그 뒤에 우연히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 있지만은 예. 그런데 이제 자기 이름이 김영대 갖고 이래야 된다라고 내가 말하자면 결단을 내려라 이놈 쫓아내라 이랬었는데 자기 이름들이 거명되는 건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걸 이렇게 뭐. 원로로 높여주는 거. 그러니까 그중에 한 사람은 좋은 표정으로 웃어. 내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하는 거. 그래 나도 따로 웃었는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이런 분위기야. 대한민국 국회. 누군가가 스스로 그렇게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나서서 이런 사람이 없다고. 지금 정세균 그다음에 국무총리 지낸 그 김뭐지 그 김원기 뭐 그다음에 아니 최근에 마지막에 지낸 예. 국무총리 지낸 그 사람들 말이 재밌어 지금 이게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해. 예.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 그러게요. 이게. 예?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정도로만 얘기해요. 이재명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물러나야지. 예. 물러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는 국민 탓도 있다고 봅니다. 요게 선거 끝나면 내가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역주의라고까지 승화시킨 개념으로서 주의까지 된지는 아직 의문인데 감정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전라도 사람들의 감정, 경상도 사람들의 감정, 전라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상도 지지하는 대통령, 경상도 사람이 싫어하는 전라도가 지지한 대통령이나 지도자,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편이 가르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전라도가 압도적으로 지지해봤는데 이재명이가 잘못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쪽도 윤석열이 하고 밉다. 이런 게 관례가 기본적으로 중간에 무엇이 옳고 그러냐 하는 판단을 뭉개버린다. 그러니까 기본적 지지도가 지금 이 판에도 이재명이가 30% 나오고 하는 것. 물론 정당 지지율이나 개인 지지율 푹푹 떨어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 기본의 응어리가 이거 있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당도 이런 점을 착목해가지고 이 민주당 사태를 바라다 봐야지 이게 민주당이 저렇게 쉽게 꼬꾸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반사의 모두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거 잘못하면 착오에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이 지금 총리 지내고 대통령 지낸 문재인, 총리 지낸 김부겸, 정세균, 그 다음에 이낙연, 국회의장 지낼 때 문희상, 임채정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물러서라고 해라. 물러서라고 해라. 물러서라고 해라. 우리 파의 국회의원들 공천 그래 그 공천 신청하지 마라. 이재명이가 있는 한 공천 신청하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구 내 사람 이름을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내 측근들 뭐 공천 신청하지 마라. 더럽다. 이렇게 한번 나와보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방법 같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